네, 안녕하세요. 이제 침투 이 색소폰 케이스 가죽으로 된 겁니다. 좀 가격이 있는 거고 이제 침투 약품이 건조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색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제 약품을 두 번째 염색으로 해서 이제 매끈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처음 가죽 제품을 보면 있는 것처럼요. 색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약품의 색을 만들 때는 어,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나으니까요.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 가방 하나의 크기를 염색을 하는 양이면 충분하겠지만은 조금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예. 그리고 원래 색상이 약간 알밤색 계열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붉은색을 띌 수가 있게 그렇게 해서 색을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 상담을 할 때 이 제품은 테두리, 손잡이 이런데 블랙으로 그라데이션을 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진하게. 뭐 지금의 색보다는 조금 더 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잘 모르니까 이런 신문지나 다른 데 이렇게 살짝 해서 색을 보면 돼요. 색감이 어느 정도 진하게 나오는가요? 뭐 이 정도 톤이면은 적당히 진한 밤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 밝은 계열의 어떤 밤색을 원하면은 노란색을 좀 더 섞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품은요, 이게 풀어진 것 같아도 그 좀 한참 오랫동안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색도 잘 섞이면서
뭉쳐있던 것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작업이 들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런 옆면 같은 데 있죠? 이런 부분들, 잘 안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붓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속 안에 같은데, 이런데요, 안 보이는 틈, 이런 데까지 이제 깨끗이 해줘야 되니까요. 특히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런 지퍼 라인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건으로 해도 잘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 꼼꼼하게 해줍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틈 사이, 자,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지만이 움직임이 있거나 가방을 메고 다녔을 때, 그럴 때도 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일한 사람이 어느 만큼 성의 있게 했는지 보여지는 겁니다. 지퍼 열었는데 이 안에 염색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틈 사이, 그리고 이제 손잡이 옆면 있죠. 옆면 이런데도 좀 깨끗이 미리 이제 해주는 거죠. 약품을 뿌렸을 때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먼저 미리 염색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으로 많이 잡는 부분,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틈까지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요. 미리 작업을 해줍니다. 염색을 꼼꼼히 주름 사이사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복원이라는 일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괜찮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익산 시골이란 말이죠. 그리고 얼굴도 안 본 고객님들이 고가의 제품들을 믿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신경 쓰고 어떤 분은 안 쓰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단추 같은 부분에 이렇게 약품이 묻었다 하면은 건조가 되기 전에 닦아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약품으로 해서 닦을 거거든요. 자, 이제 나머지 이런 데도 제가 미리 사이 이런 틈들은 작업을 좀 맞춰 놓을게요. 자, 이제 틈은 어느 정도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제 틈 사이는 해놨고 이제 염색을 뿌려줄 건데요. 환기를 항상 잘 시켜줘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요. 먼저 항상 그 약품의 양을 체크를 해야 한다고 했죠. 이렇게 약품을 뿌렸을 때 어느 정도 양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색감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얼룩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기에도 이제 색이 어느 정도 통일감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붓으로 이제 염색을 했는데요. 붓은 아무리 얇게 핀다고 해도 이 건 작업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 아래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면 또 마감이 됩니다. 이제 2차 염색이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팅을 해주는 거죠. 이 건의 바람이 너무 세도 좋지가 않아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복원을 한 자리는 이렇게 얼룩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건 작업으로 해서 미세하게 뿌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염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무리 드라이로 말렸다고 해도 조금 후에 한 번 더 뿌려줄 거고요.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색이 여기는 연하고 여기는 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동일한 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한 이쪽도 일단 2번 정도만 해볼게요. 여기 이만큼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테두리를 블랙, 검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줬을 때 괜찮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일 만큼 색감이 적당합니다. 엄청나게 진한 밤색이 아니다 보니까요. 자, 이제 처음보다는 훨씬 낫죠. 한 번 더 뿌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보다는 이 네모칸 이게 훨씬 색이 이쁘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염색이 될 때까지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해서 색이 고르게 안 나오면은 2번, 뭐 3번 정도 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틈 사이는 놔두고 이쪽 부분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머니 부분
뭐 그냥 주머니죠. 저는 트럼펫만 물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뭘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피스라든가 뭐 이런 거 넣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보면은 약간 이제 진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색감을 고르게 이제 입혀볼게요. 바로 건조를 했는데도 뭐 묻어나거나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다시
어떠신가요? 이제 색이 어느 정도 고르게 나왔죠.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요, 이제 여기에서 유성 마감을 하면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은 지금 약간 염색을 안 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연한 부분도 있고, 여기 얼룩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쪽은 지금 염색을 한 부분이니까 고르게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주머니 부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틈 사이사이까지 해주고, 동일한 색, 이제 항상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같은 색을 수성도 유성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체를 다 수성으로 해놓고 건으로 뿌려야 미세하게 골고루 뿌려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건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유성 마감을 해주면은 아주 깨끗해집니다.